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사실 우리 하우스에서 요즘 누가 제일 핫하냐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한나 연구원이요. 제일 바쁘고 사실 정신 없어요. 그래서 녹음도 못해요. 제가 왜냐하면 저번 주에 금요일에 출장을 포항 간다고 해서 내가 여러 군데 야 에코프로비엠이 장난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녹음을 해야겠다 했는데 뭐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주가 또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러고 반면에 또 케미칼 쪽은 요새 몇 군데서 좀 좋게를 얘기하는데 이하나 영은 계속 안 좋게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녹음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 안 다루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컨센서스를 제가 굉장히 밀도 있게 매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번 주 월요일에는 거의 에너지 쪽 올라왔거든. 그게 다 정제 마진 갖고서 SK는 이걸 엄청 올렸더라고 다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물어봤잖아. 이거 맞냐? 근데 당신은 또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기보다 하여튼 이것들을 했는데 오늘 뭐 아침에 제가 그래도 이게 다 올랐으니까 뭐 이런 상태는 마음이 더 편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좋게 말했던 것들이니까 그거 얘기하고 또 안 좋게 그러니까 효성첨단, 코오롱 인더, 에코프로그램 얘기하고 그다음에 금호석유 로켓 이렇게 얘기합시다. 쭉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리뷰들이잖아요, 리뷰들. 리뷰이면서 제 토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효성첨단 소재 실적이 나왔고요. 11월 1일 날 나왔는데 처음 말했을 때는 다들 생뚱맞아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빠르게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수소 관련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효성첨단 소재가 사실 저는 꼭 탄소섬유 말고도 좀 좋다. 지금 목소리가 좀 가긴 했는데 이 페이지 지금 표 2번에 실적 추이 및 전망 요거 보시면은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400억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잘 나올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타이어 보강제 쪽하고 산업 자재 쪽에 저희 아라미드하고 탄소섬유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기타 부분에 이제 스판덱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판덱스도 그때 이제 효성 TNC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3분기까지는 계속 좋다. 그리고 4분기 때 조금 감익이겠지만 또 3분기 때까지는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쪽 여전히 좋고요. 근데 이제 타이어 보강제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타이어 보강제가 내년 9월에 코오롱 인더 쪽에서 타이어 보강제 증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수요도 좋고 사실 단가도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니치한 마켓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타이어 보강제 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전기차용 타이어 보강제가 드디어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달라요? 네, 다릅니다. 나 몰랐네. 네, 왜냐면은 저희 전기차 타시면 너무 조용하잖아요. 난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화 됐을 때 타이어 쪽도 이게 약간 고민되겠다는 했는데 보강제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원래는 지금 한국 타이어만 전기차용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오롱 인더하고 효성첨단 소재를 두고 지금 아라미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기차용 타이어 쪽에 아라미드가 좀 많이 들어가요. 아라미드가 처음에 효성에서 TV 광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만 저거만 쓰이겠나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전기차용 타이어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전기차용 타이어는 타이어 보강제가 애초에 개발이 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 개별되기 이전에 아라미드를 좀 섞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타이어 보강제 쪽 전기차용 타이어 보강제가 지금 개발이 완료가 돼서 아마 주요 고객사가 미쉐린하고 구디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판가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타이어 보강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요즘 제일 관심 많은 게 판가인데 판가를 올려놓는 놈들이야 숫자가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그런 것들 어때요? 내가 잘 몰라서 이런 것들 많이 반영한 상태예요. 효첨은? 그런 거를. 근데 효성첨단 소재 지금 밸류는 수소 쪽 밸류로 갔기 때문에 사실 뭐 타이어 보강제만 본다 이렇게 되면은 높긴 높죠. 근데 본격적으로 전기차용 타이어 보강제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밸류가 17배, 18배 정도밖에 안 되면은 저렴하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하고 아예 수소 쪽에 탄소섬유까지 붙게 된다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탄소섬유 쪽이 지금 연간으로 흑자 전환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로우 싱글 정도는 나오고 내년 가면은 이제
미들 싱글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적으로 나와주는 수소 관련주면서 전기차용 타이어 보강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성장도 있는데 숫자도 나온다. 네, 맞습니다. 좋아하더래요. 이렇게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네. 그게 중요하지 뭐 지금. 그리고 이제 코오롱 인더를 말씀을 드릴게요. 코오롱 인더는 사실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단 잘 나온 겁니다. 지금 표 2번 보시면은 이 페이지 표 2번 보시면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는 감익이기는 해요. 이유는 저희 패션 부분이 지금 계절적 비수기예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거의 뭐 한 20억 가까이는 적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가 골프웨어 쪽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골프 연관돼. 골프웨어 쪽이 뭐 왁이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저도 왁 브랜드 좀 좋아하긴 하는데. 저 연애 용어도 골프 잘 치나요? 아니요, 전 골프를 못 칩니다. 못하는 그렇지만 게 웨어는 입을 수 있잖아요. 웨어 너무 비싸. 근데 좀 귀엽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왁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골프웨어 쪽이 좀 많이 선방을 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컨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여기도 아무래도 겹치는 부분이 아까 그 타이어 보강제 쪽은 효성 첨단 소재가 1위고요. 코오롱 인더는 아람미드로 1위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가 좀 겹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코오롱 인더도 타이어 보강제 쪽하고 지금 아라미드 쪽이 좀 많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분기 때부터는 이제 패션 부분이 이제 비수기가 풀리기 때문에 좀 성수기로 돌아서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더 정상 실적 나오면 3분기 대비 4분기가 좀 더 좋은 흐름이고, 여기는 아라미드 쪽으로는 거의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12% 이상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소 쪽 관련해서는 막가습기 쪽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는 막가습기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연료전지 쪽에서 제가 기술력으로는 상하프론테크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하고 있는 PEM 쪽에 대해서 내년에 인증 결과가 나올 거예요. 코오롱 인더도. 그렇게 된다면은 PEM하고 MEA하고 막가습기까지 세 가지 라인업을 지금 수소 쪽으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외형은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수소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상하프론테크 효성첨단 소재, 그리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효성첨단 소재랑 코오롱 인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엔. 기억나세요? 전에 한번 녹음했을 텐데 우리가 에코프로비엔과 SK 이노베이션 바이콜 했는데 절반 네. 에코프로비엔은 잘 됐지만 SK 이노는 최악으로 가고 그렇죠. 있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무슨 뭐 바이콜 한다고 잘 되는 게 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히트가 나오는데, 에코프로비엔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난리였었어요. 다들 포항 가셨었잖아요. 네. 무슨 말이 돌았냐면 무슨 말이 돌았냐면 너무 펌프리지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회사 측에서? 그러니까 그날 막 10%인가 올랐나? 8%인가 올랐을 거예요. 9% 이상 올랐죠. 뭔가 그날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 좀 너무 회사 측 펌프실 아니야? 그런데 와,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니 날아가 버리더라고. 네.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어땠던 거예요? 금요일 날? 우선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다들 보실 수 있었던 부분은 회사를 보여준 거잖아, 회사를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 유튜브 공개를 한 거는 딱 회장님 말씀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된 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보셨다면은 너무 펌프질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뻔했어요. 펌프질 아니야. 근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수주 베이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 물론 회장님께서 조금 많이 이렇게 흥분을 하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워낙 주가도 좋았고 계속 좋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25년 완공 기준으로 48만 톤까지 증설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원래는 29만 톤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쵸. 지금 고객사가 두 군데잖아요. SK 가뜩이나 지금 증설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그리고 NCA종의 그 삼성 SDI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LG화학 라인업만 가지고 있는 양극재 기업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증설이 그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SK 이노베이션이 확대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희 예상보다는 물론 좀 높긴 했어요. 그랬을 아니, 때도 오늘 얘기하니까 건데. 편해. 왜냐하면 제가 막 그 찾았던 게 이번 주 월요일날 에코프로비어 그냥 녹음하려고 그랬어 내가. 정신 자리가 없더라고. 왜냐면 금요일날 열기를 어떻게든 전해줘야겠다. 근데 그날 아주 시작하자마자 막 치고 나가서 내가 아유 더 여기서 했다가 또 요즘 내가 느낀 거는 유튜브 하면서 그냥 꼭 그럴 때 녹음하면 그때 사가지고 꼭 머리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녹음 당분 하지 말자 이랬는데 근데 이제 며칠 올랐으니까 결국 그게 그날 분위기가 그 회장님이 좀 흥분하신 거는 그냥 그것만 전해지고 사실 전반적으로 그날 애널리스트나 매니저들 많이 갔었죠 그때. 엄청 많이 왔고요. 그렇지. 우선은 행사도 굉장히 좀 알찼어요. 왜냐하면 저희 공장 투어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냥 공장 쑥 둘러본다고 저희가 뭐 알겠나 약간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라인 하나하나 이제 다 설명 들으면서 실제로 제가 제일 기대됐던 부분은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CNG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 토픽으로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양극재 쪽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게 장기적으로 나도 당신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니까 가능해. 그게 양극재 쪽에서 원가 쪽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게 바로 에코프로 CNG에서 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하는 수산화 리튬 가공. 국내에서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쪽에서 중심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올해 내내 지금 건식하고 습식 리사이클링 CNG에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수산화 리튬 가공도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쪽에서 완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실적 모멘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지금 뭐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거의 9% 후반대예요. 9% 중반 정도 돼요. 그러면은 9% 후반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멀티플 100배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2025년이고, 근데 이게 나도 반만하게 보통 이런 거는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려고 하는 대표적인 것 같아요. 투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죠. 농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주주들 열받아하시지만 우리도 좋게 보는 탑픽 종목이에요. 사실 네, 우리. 맞습니다. 근데 우리 기관 내가 보내는 것도 다 탑픽으로 보내는데 많이들 물어보는 게 100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나는 고포에서 하는 거다 지금은.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아. 최근 이번 주에. 맞아요. 내가 그래서 전 이런 말 잘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야 이거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더 녹음하자고 한 거예요. 네. 여전히 근데 괜찮은 거야 그냥. 여전히 좋고요. 왜냐하면 제가 에코프로 BM 항상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높긴 높은데 빠질 만한 요인이 없다. 빠질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진다든지. 근데 성장에 캐파 투자하는 게 성장 나올 거고. 그렇죠. 그게 제일 매력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선 세미나 때 숫자 좀 알려줘봐. 네네.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표 1번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10% 가까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양극재 기업, 국내 양극재 기업으로 보셨을 때, 여긴 양극재만 하는 기업이잖아요. 양극재 기업으로 봤을 때 이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맞아요. 털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한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CNG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쪽에서 리사이클링하고 가공 쪽이 제가 실적으로 일부 반영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또 원가 경쟁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5년 정도 가면은 그냥 10% 초반대는 그냥 거뜬하게 좀 찍지 않을까 영업이익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내년에 작년과 올해 대비 내년에 모멘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모멘텀은 다소 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한 이게 굳이 내려갈 요인도 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증설 그러니까 모멘텀 측면에서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오히려 저희 배터리 쪽에서는 리사이클링이라든지 가공 쪽에 대한 그런 실적이 내년부터는 조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업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죠. 체계화돼 있다는 게 되게 에코프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결이 서로 돼 있어서.
준비가 잘 되고 좀 좋아 보여. 근데 네. 저번 주 금요일 이후에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매치가 너무 달려서 그게 좀 걱정인데.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큰 조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찍 사신 분들은 뭐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이런 주식은. 네. 근데 이제 뭐 끝까지 가보는 내년에 이제 접어될 때까지 가보는 거니까 몇 년 가도 해보는 만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막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참. 그러니까 저번 주가 저렇게 주가 한 상당히 한 달 정도 조정 받았잖아요. 그때가 또 기회였던 것 같아. 네. 근데 그때가 여러 군데서 물어보면 내가 이 말 했었거든요. 그때 테슬라가 미국에서 막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테슬라 같은 주식 중에 하나가 한국의 에코프로비에 갔다는 느낌의 성장 스토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못 사겠고 비싸서 그렇잖아. 그냥 끝까지 가본다 마음 가지면 또 주주 입장에선 기존 주주라면 더 살 수도 있는 타임이 왔던 것 같다. 그 얘기했는데 신규로 주주 되는 거는 이거 만만치 않아. 왜냐면 이게 흔들렸을 때 못 견디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그러니까 기존 주주분들의 게임 같아 이거는. 네, 일단 밀리면 맞습니다. 또 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끝까지 가보는 거죠. 뭐. 근데 저희가 이 말씀드리면 아까 억지로 이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동일하게 바이콜 했던 날도 최근에 저 이전부터 하셨지만 그때도 에코프로베 SK이노 같이 콜했는데 SK이노는 잘 안 됐었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에코프로베는 더 말씀 주주분들은 기다렸었을 것 같은데 뭐 더 얘기할 건 없나요? 사실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날 행사에서 저는 그러니까 아예 개발팀에 계신 분까지 나와가지고 그 양극재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찼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쪽으로는 기술력이 높다라는 건 알았고 이미 내년에 SK 이노베이션 쪽 90%짜리 니켈 함량 들어가는 거는 3분기부터 양산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일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하이니켈도 하이니켈인데 우리가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요런 원자재 가격에 많이 연동되지 않으면서 좀 가격이 단가가 낮으면서 그러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첫 번째로는 NMX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주만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코발트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코발트 가격이 비싸가지고 네. 문제니까. 니켈 가격도 또 비싼데 니켈을 조금 줄이고 망간을 조금 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는 이제 데이터로 쫙 비교를 해주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서 이제 셀 기업들의 수주가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망간 5회로 양극재라고 해서 요걸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니켈을 완전 줄여버리고 망간을 높여서 사실 중국의 LFP 양극재 있잖아요. 난리잖아, 지금. 네, 그거랑 경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것도 안 그래도 다음에 자료 준비되면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제가 요즘 내년 리서치 방향을 정한 게 어제 강하나 연구원 자료가 나왔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상당히 좀 열심히 써줬고 했는데 하도 뭐 욕먹 갖고 쓴 댓글 많아서 내가 어제 짜증나가지고 막 다 댓글 삭제해버리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사실 기술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로스가 크게 안 보이니까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로 더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뭐 너무 무형의 자산 말고 진짜 이 제조 쪽에서는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기술. 그런 배터리가 내년부터 정말 걱정인 게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비용 낮추기 전쟁이. 그렇죠. 저는 LFP 배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보는 편인데 이 5회로 양극재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막 그러니까 데이터로 LFP랑 비교해놓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LFP가 최근에 단순히 LFP 에너지 밀도만 가지고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LFP가 낮고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니켈 함량 80% 90%짜리 대비해서는 에너지 밀도는 낮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양극재 쪽에다가 어떤 원소들을 좀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공개하지 않게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거기 가서 좀 했어요. 그래서 LFP에 이 원소를 양극할 물질에 넣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면서 안정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낮은데 5회로랑 굳이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개발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5회로까지 보면서 이거는 LFP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LFP를 너무 평가절하하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관심 갖는 거 보면 예. 평가절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LFP를 좀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최근에 자꾸 LG 쪽에서도 또 화제가 또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LFP를 더 올리는 그런. 예. LG 쪽이 계속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그때도 한 번은 말씀드렸듯이 끝은 아니죠. 왜냐면 그 당시에 나왔던 완성차 그 전기차가 지금 다 화제가 나고 있으니까 아마 좀 그때 양산됐던 것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배터리 쪽도 이 소재를 얼마나 코스트 다운 시키냐의 전쟁에 들어간 것 같아서 그쪽에 이제 얼마나 우리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이쪽은 굉장히 시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있는 종목부터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시크리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밸류에이션이 싸잖아요. 예, 그렇죠. 가치주 개념으로 이거를 사두면 되지 않겠냐를 많이 물어봐요. 제주인은 저도 노땅이고 제주엔 노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뭐 가지고 계셔도 괜찮죠. 사이클은 한번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게 섭섭하네. 관심 없이 시큰둥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스프레드 같은 게 이제 돌 거냐도 고민인 거고, 그리고 그만큼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 내년에 저는 저희 하우스 입장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보는 내년에 하이퍼 인플레 난다고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뭐 하우스 리서치 입장은 내년에 저희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봐요. 저희는 오히려 금리도 크게 못, 그러니까 올해 뭐 이렇게 그 발작적인 거는 연초까지 가능한데 그랬을 때 뭐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러면 이쪽이 그렇게 확 좋아질 만한 어떤 경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 내년에. 네, 저는 어때 보이세요? 항상 늘상 그렇게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제 내년에 경기가 돌면서 뭐 실적 장세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로케랑 뭐 금호석 같은 거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금호석유 실적 어땠어요? 우선 금호석유 실적이 대부분 아마 레포트들을 보시면은 컨센 상회했다라고 맞아요.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컨센 부합이죠. 사실 왜냐하면 컨센서스는 저희가 이제 추정을 했던 거의 평균인데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는 이번에 연결자회사로 들어갔던 금호 폴리캠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2페이지에 지금 표 1번도 보시면은 지금 폴리캠을 제외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캠을 제외해서 실적 보시면 매출도 지금 외형도 꺾였고 영업이익도 많이 꺾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금호 폴리캠의 EPDM 쪽이 이제는 외형하고 이익까지 붙게 되면서 그게 이제 상회한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합성고무 쪽에서 엔비라텍스 쪽이 3분기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SBR, BR 같은 경우에는 사실 BD 가격이 3분기 때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SBR, BR보다도 이제 엔비라텍스 영업이익률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합성 수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ABS 제외하고는 전부 다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호 PNB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세톤하고 페놀 쪽은 꺾였는데 최근에 이제 페인트 도료 쪽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BPA가 워낙 좋았어요. 근데 이제 4분기 때 저는 더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2분기 피크 치고 지금 3, 4분기 계속 내려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는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선 합성 고무 쪽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4분기 BD 가격이 빠졌어요. 4분기에 BD 가격이 빠지면 원래 여기에서 이제 메인이었던 SBR, BR 이제 스프레드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반반인 게 엔비라텍스 영업이익률이 좋았다 보니까 사실 합성고무줄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왔던 측면이 있는데 4분기부터 증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는 판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좀 그러니까 같이 좀 작용을 한다면은 이익하고 외형은 좀 이익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게 실적 나온 날 또 뭐 이게 좋게 나온 거다 그러는데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를 아니죠.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야 이렇게까지 이게 다 꺾이는 느낌이어서 그날 제가 케미칼 물어보시면 솔직히 해서 나 에코프로멘 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이거 사는 건 더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말은 내가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 뭐
저랑 생각이 거의. 그래서 그날 TP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많이 빠지긴 해서 TP를 내려도 맞추느라고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를 유지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 유지해놓고 너네 왜 이러냐 그러시는데 유지 안 했는데 제가 원래 홀드였고요. 홀드였나? 이번에 네. 바이로 올라간 거는 너무 내려와서 15% 이상 나오면 저희 바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고민스럽지. 바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톤은 이러냐 이럴 텐데. 그래서 제가 이리온을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아주 바이냐 셀이냐 그것만 물어보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은 야 이게 실적 보시면 종류인데 야 이거는 숫자도 안 나와 버리더라고. 그 작년하고 올해 내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이러죠? 근데 이제 내가 이거는 정말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PBR 0.5잖아요. 예. 근데 이걸 사놓고 기다리는 게 궁금한 거지. 내가 이거 말 왜 하냐면 이제 우리 이한나 연구원은 나야 이제 리서치 센터 사가니까 이렇게 좋은 애널리스트과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난 좋아요. 근데 제가 노땅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나 위에 분들도 계시니까 야 윤조 요새 애널리스트 왜 그 모양이니? 뭐 이들한테 이제 너희들 야 밸류를 보면서 뭐 이렇게 같은 거 봐. 이거 어차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형님 이게 성장이 죽어간다는 느낌 있잖아. 예. 내 결론은 이거거든. 당신들이랑 맨날 얘기를 하니까. 근데 홀드를 내려놨는데 홀드인데 유지한 거죠. 네. 계속 안 좋게 말씀하셨어 사실은. 네. 내가 좀 우리 노땅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안나 좀 이것 좀 너무 이렇게 보지 말고 하라고 당신이 강력하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난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번 롯데케미칼 실적부터 봅시다. 저는 이번 실적 보면서 아유 정말 참 안 된다 했는데 한번 얘기 좀 해줘요. 네, 페이지 2페이지에 표 2번 보시면은 원래 이거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석유화학의 모든 범용 수지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실적을 보시면 전기보수 이런 거를 빼고 실적을 보시면 석유화학이 진짜 꺾이긴 꺾였구나 스프레드가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꺾였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게 범용으로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증설이 반영되는 순간에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돼요. 이게 자료 쓴 날이 8일이었잖아요. 며칠 전이지. 시장 나온 날 바로 전화가 오고 우리 내렸다고. 나한테 그래서 이거 싫어요. 갖고 있는 주주분들 다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럼 야 이 애널은 제대로 하는 거니 이안나 무슨 주식을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하니 하는데 내가 형 이거 숫자 한번 보쇼. 사이클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스프레드 돌 거라고 했었잖아 이거. 뭐 좋은 게 없잖아 지금. 확인 다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형 이거 물론 뭐 5년 내가 항상 이럴 때마다 하는 말 자기가 주식 들고 있으면 항상 난 뭐 들고 있으면 된다면 형 5년 들고 있어 보면 되는 날 오겠죠. 난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 똑같이 1년 내내 했던 말이고 들고 있으면 좋은 날 올 겁니다. 이거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안 좋게 보니까 이 말인데 그 형은 나랑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알거든. 기분 나빴나 보더라고. 재밌는 얘기. 어제 또 전화 왔어. 또 전화해서 많이 샀더라고 이거를. 싸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지 지금. 그쵸. 근데 그 시장 색깔도 많이 변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요.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 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런 걸 느낀 거야 나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바로 옆집은 저평가 만든 거야. 그냥 계속 꾸준히 저평가예요. 그래서 여기는 빨리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 이유에 있어서 저평가가 계속 지속이 돼요. 안나야, 네 남편과 드디어 깨달았구나. 보시죠. 이게 내가 왜 이 건너편 아파트인데 왜 우리 집이 싸지 않을 때는 그 건너편한테 평수가 더 적은데도 비싸. 그게 좋은 거야. 그걸 주식시장도 똑같아. 실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주주분들 속상 나도 이런 점씩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아주 길게 기다려 보시거나. 근데 한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 만약에 먼저. 올라간다면 이게 저렴하잖아요. 어쨌든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쨌든 싸지. 밸류가 싸긴 싼데 제가 진짜 항상 롯데케미칼한테 기대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진짜 자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캐시가 많기 때문에 뭘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갑갑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얼 그룹이 전반적으로 그래. 장고 끝에 이제 롯데 분들 계신 분들 혹시나 들으시면 내가 롯데원 봤을 때 유통에서 충격받았던 일 잊지 못해요. 롯데원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야 드디어 롯데가 진출하는구나 플랫폼 쪽도. 야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그 딱 일주일 동안 평가를 듣고서 텄다. 롯데가 자금이 많거든 부동산도 많고 근데 그럴 때 특히 로케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실적은 왜 이런 거예요? 그 실적 얘기부터 내가 이제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좀 해줘요.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보는지를. 우선은 처음에 이제 올레핀 부분에서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 HDP라든지 PP라든지 LDP 요런 이제 폴리에틸렌하고 PP 계열이 있어요. 그쪽은 이미 증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스프레드로만 보셔도 스프레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쭉 이거만 봐도 네,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이거 주식 좀 본 사람들이 딱 이거 형 이거나 보시오 했더니 아씨 알아 어때는데 3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뭐 진한색, 파란색 말고 진한색은 이제는 판가고요. 거기 밑에 옅은 하늘색 보시면은 그게 스프레드예요. 지금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PP도 그렇고 지금 거의 2분기, 1, 2분기 피크 찍고 다 내려왔거든요. 이게 증설 때문에 그래요. 증설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그냥 꺾인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석유화학 쪽이 굉장히 조금 외울 게 많아서 그렇지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내가 좀 아는 게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올레핀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로마틱 부분도 굉장히 이제 범용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로마틱 같은 경우에도 증설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 물량 들어오면서 꺾였다. 그거는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제가 넣어놨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비교해도 그나마 금호석유는 실적이 나왔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금호석유는 합성 고무 쪽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 합성 고무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비디 가격에 따라서 합성 고무 좋으면 실적이 확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낮아진다든지 요게 좀 왔다 갔다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범용으로 싹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비중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재가 없을 정도로 다 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NCC가 좋으면 ECC가 안 좋고 ECC가 좋으면 NCC가 안 좋은데 그 두 개 또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부 상쇄도 되는 거고 이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증설이 들어온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워낙 그렇다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기 보수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노후와 노자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분 안 좋아요. 노땅들 주시다 이거. 근데 네, 그래서 주가가 이번 주에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숫자도 보던 사람들은 야 이게 뭔가 근데 이제 보통 이러고서 뭔가 변화가 나오기도 하는데 내년도에 이제 내년 시장을 여러 군데 요청이 와서 세미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뭐 보다 보니까 또 이쪽이 확 좋아질 타임 같지가 않아서 고민스러워. 네, 우선은 4분기 때 이제 마저 증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효성 쪽 계열들은 조금은 나을 수 있었던 게 그게 있는 거죠. 니치한 마켓을 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운스트림에 완전 니치 마켓에서 이제 글로벌 1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타격이 덜한데 이렇게 범용 수지를 가지고 있는 쪽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책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윤생이 말한 대로 책도 보고 했더니 내가 맨날 하는 지론이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에 왔을 때 사라. 얘기를 했더니 싼 주식 사라는 얘기죠. 싼 주식 샀더니 더 안 된다는 얘기지. 가치 스타일인데 여기 단어가 하나 빠져서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요.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 싸졌을 때 사는 게 중요한데 성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기업이든 약화되면 상당히 고민스러워지거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증시가 왜 약하냐? 어제도 환경TV인가 가서 질문지를 이제 직전에 봤거든요. 또 막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별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적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커지고 로케 보면 왜냐면 이런 게 한번 돌아야 편하게 지를 수가 있거든요. 가치주 개념으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이익 전망치가 더 내려와야 된다 얘기를 했던 이 기대 수준이 그게 뭐냐? 근데 높더라고 이 기대 수준들이 내년에. 당신 케미칼 업종 사람들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 한번 내가 왜들 정유주들도 되게 높고요. 정유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유가를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유가 좀 여기서 있기 안 되면 때문에. 우리 유가 크게 못 오른다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전망들도 헷갈리고 케미칼도 다들 바닥 쳤다 보니까 케미칼이 바닥을 본격적으로 이제 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그렇다 치고 롯데케미칼은 워낙 뭐 작년하고 올해는 원래 실적이 좋았어야 했던 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은 워낙 안 나왔으니까 제외하고 이제 다른 기업들 보시면은 작년하고 올해까지 좋았고 이미 3분기부터 2분기 피크 찍고 3, 4분기 다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데이터로 다 보여주고 있고 그게 한순간 잠깐 이제 증설이 들어왔다든지 잠깐 정기 보수가 있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2분기 때 한번 증설 들어왔고 4분기 때 한번 증설 들어오거든요. 이러면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오히려 올해 4분기까지 그나마 버티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 가면은 크게 좀 감이 가지 않을까. 내가 오직하면 왜 강하나 연구원 자료 신경 쓰고 왜 썼냐면 할 게 없어가지고 바이오라도 봐야겠다. 산 거야 장이. 내가 종목 오직하면 내가 강하나 자료 갖고는 막 뭐라고 하면서 게 나중에 드랍되고 하니까 막 거의 짜증 좀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했던 거니까. 그래요. 오늘 모르겠어요. 전 전하고 싶었던 거를 나름 전하려고 되게 돌려 말했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것도 나 이거 다 듣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아는 형님인데 사과한다고 이따 전화해야 돼. 형 갖고 이 방송하면 기분들 나빠하더라고. 내가 너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 그러는데 전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순간에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이번 주에 내 생각에 로켓 같은 거 그냥 싸게를 많이 샀다가 정말 IXS 하면서 이런 분위기일 거야 지금. 당신이 홀드까지 해버려가지고 지금 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일단 우리 내년 그림 좀 잘 그려봅시다. 네. 기술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좋은 거 지금 준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워낙 내가 우리 이하나 연구 대단하다는 게 우리 가끔 소개 좀 잘들 모르시는데 그 항공주도 쓰고 그랬던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어쩌다 주말 나오면 혼자 일하고 있어. 진짜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일하고 있고 진짜 이하나 연구이 법자리에서 뽑았는데 그 친구도 되게 기대되는 유망주니까 사기 섹터가 재미없어서 그런 거지 좀만 나아지면 아주 잘할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을 주니어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